요즘 챗 GPT가 가장 인기 있는 곳 바로 대학교 캠퍼스인데요. 과제할 때 많이 쓴다는데 진짜인가요? 음악 그 과제 때문에 썼었어요. 그 프로그래밍 코드 이제 짤 때 이제 어떻게 짜면 되는지 그 틀 같은 거를 이제 짜달라고 하면 그렇게 짜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완벽히 베껴 쓰진 않더라도 이제 그 틀을 좀 이용하는 편이었어요.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정치 제도를 전반적으로 비교하고 싶을 때 제가 어디서부터 조사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 카테고리 정도를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. 자료 수집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 챗GPT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는 않고 그냥 기본적인 정보를 잘 수집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. 인공지능 AI 챗봇인 챗 GPT.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챗 GPT를 대학교 과제에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의견이 분분한데요. 도대체 챗 GPT의 능력이 어느 정도길래 사람이 작성한 과제와 챗 GPT가 쓴 과제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. 먼저 실제 모 대학의 과제 샘플을 받아서 PD가 직접 작성해봤습니다. 과제가 쉽지 않은 모양인지 오랜 시간 고민해가며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이죠. 방금 제가 직접 과제를 다 작성했는데요. 과연 챗 GPT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과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챗 GPT의 차례. 챗 GPT의 문제를 입력하자 아주 빠른 속도로 술술 답안을 작성해 내놓습니다. 과연 내용도 정확할까요? 진짜 대박이다. 챗 GPT의 과제 완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? 이쪽이 제가 2시간 동안 직접 쓴 과제입니다. 이쪽이 챗GPT가 약 10분 만에 작성한 과제인데요. 과연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누가 쓴 과제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? 정확한 채점과 평가를 위해 과제를 낸 교수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. 교수님은 챗 GPT와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? 사람 대 챗 GPT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주인공은 신중한 얼굴로 채점을 하는 교수님. 긴장되는 순간 교수님의 선택은 과연?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조금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피디님이 쓴 게 아니실까. 오호,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? 바로 공개합니다. 교수님이 제가 썼다고 생각하는 이 과제물이 사실 챗GPT가 쓴 어이구야. 당황스럽습니다. 제가 그래도 뭐 학생들 과제도 많이 내줘봤고 평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. 지금 내용 부분에서 좀 서술 부분이 좀 길지 않은 것 빼고는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서 썼다는 것들이 다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과제물을 비교해보면요. 서론부터 결론까지 두 과제물 모두 비슷한 흐름과 내용을 갖고 있지만 챗 GPT가 수행한 과제는 비교적 간결하게 작성됐습니다. 이 챗GPT가 쓴 것을 결과물로 과제를 제출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만점에 가깝진 않지만 요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한 70점에서 80점 사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채점과 평가에 능숙한 사람도 혼란스럽게 하는 챗 GPT.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?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. 장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그 기술을 더 발전하고 그걸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좀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생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안 될 것 같아요.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스스로의 발전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서
아직은 부정적인 영향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빠르고 쉽게 결과물을 내놓는 챗 GPT. 하지만 적절한 판단 하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또 방송 위에서 오랜만에 과제까지 해낸 우리 강재훈 PD의 강재 PD 열정이 근데도 졌어요. 졌어요. 아이고, 졌네. 정말 챗GPT 대단합니다. 네, 근데 이제 개인이 스스로 학습해내서 창작해내서 낸 과제와 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낸 과제. 왜냐면 저도 지금 십잡수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인데 네. 지금 와 우리 학생이 이걸 냈다 하면 저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 그러게요. 수밖에 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게 논쟁이 계속해서 분분하게 이루어지는 주제이기는 한데요. 실제로 어떤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챗 GPT로 과제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이 챗 GPT를 이용해서 과제를 냈을 때 0점 처리하는 그런 또 교양 수업도 있다고 합니다.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리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이게 학생이 직접 스스로 고민하고 제작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써준 과제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. 이 챗GPT에게 부탁한 거 그대로 내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이걸 그렇죠. 적당히 좀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실제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요, 마냥 부정적인 입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서울대 인문학부에서는 챗 GPT를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 질문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강의가 말이 생기기도 되네요. 했습니다. 네. 네네. 그리고 공학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는요, 챗 GPT를 활용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수업에 만약에 잘 활용을 한다라면 학생들 학습 능력 향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. 사실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토론이나 창작에는 챗 GPT 안 쓰는 게 맞죠. 그렇죠. 하지만 챗 GPT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.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이 챗GPT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공존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가는 이런 등대 같은 기술로 네.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고란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. 김진호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